안녕하세요. 6.3 지방선거 후보자 대토론회. 오늘은 태백시 나지역 재선에 도전하는 정연태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방시대 태백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오늘 이 자리에 후보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바쁜 선거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후보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태백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태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꾸실지를 직접 후보자님에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공약이 있지만은 바꾸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조금씩 바꾸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5극 3특으로 지방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주민자치회가 다시 부활되고 주민자치회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 돌봄이나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것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부와 그리고 제가 또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작지만 크게 실천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초선 4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선이 되신다면은 소통의 장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초선 의원이 돼서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작년에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소홀히 한 거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아가면서 구석구석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제가 바꾸겠다는 걸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더 듣고 그것을 가지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5대 우리 정연태 후보님의 5대 약속을 보면 그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네. 청년이 머무는 태백이라고 이렇게 3번의 공약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청년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어떤 청년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숫자가 많습니다. 들어오신 숫자보다 좀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청년을 머무는 태백 어떤 태백이 청년을 머무를 수 있는지를 조금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하면서 영구 임대 아파트 중에 이제 1년 이상 비어 있는 아파트는 용도 변경을 해서 청년 주택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 주택을 50호를 짓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 만원 주택이라 해갖고 영구 임대 아파트 4호를 4개씩을 바꿔갖고 청년 만원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 청년들은 주거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50호 짓는 거 외에도 그다음에 빈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구 임대 중에 공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걸 활용해서 청년들이 일단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공약으로 아이가 함께 크는 태백이라고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언론의 조사를 이제 살펴보면 2024년도에 97명의 출생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는 한 3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급격히 감소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출생자 수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크는 태백이라는 공약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마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출산 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시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재 시의원이 됐을 때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2배로 증액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도 지어져 있지만은 산후조리원 효율이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할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산부인과하고 잘 얘기를 해서 출산에 관련된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르신들도 많고 아이들도 키우려 그러면은 아이 키우는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병원에 급해서 갔는데 아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제 능력 사실 바뀌기도 하지만은 뭐 우리 현 정부의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역 공약을 제가 작성하고 이제 올렸을 때 채택된 것이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현재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것이 채택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면은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병원에 대한 문제들 좀 바꾸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안심해서 키울 수 있는 치료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저는 더 급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주는 것도 당연히 지금 들어가 있지만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자, 4년 초선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십니까? 아쉬웠던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좀 알뜰하게 내 돈이면 정말 아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집행되는 걸 막을 수 없었을 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간단한 가장 예로는 절골 쪽에 보를 만드는 것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3칸의 보를 만들었을 때 뭐 녹조가 엄청 많이 생겨갖고 썩는 냄새가 날 정도, 거기를 그래서 사용해 보겠다고 해서 한번 청소하는데 2,500만 원에 한번 일회 비용이 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절골 같은 경우는 자연 하천 상태로 두면서 캠핑장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막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 그리고 절골 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50면 이상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30면은 너무 작거든요. 무조건 적자가 나는 규모인데 공공에서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에 할 거면 80면 정도 만들어서 절골이 좀 활성화되고 절골에 많은 사람 찾고 자연 하천을 경험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친수 공간은 저걸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막고 싶은 것들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못 막은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4년의 그 시의회와 시청을 이렇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네. 시의회와 시청과 시와 소통이 잘 안 된다. 좀 단절됐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많이 평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내부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뭐 하기는 개인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소통에 좀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힘겨루기일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저도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었지만은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 발언이나 시정 질의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소통의 장이 좀 결렬됐던 거는 인정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좀 견뎌내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알 권리를 알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주민들과 같이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뭐 강원종합뉴스하고도 마찬가지고 뭐 백인 토론을 해보든 그런 걸 통해 갖고 공개된 그런 장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시민들의 좀 답답함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태 후보자 공약 중에 특별히 이 공약은 꼭 먼저 재선이 되면 지켜봐야 되는 공약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합 돌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통합 돌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태백의 경로당이 100여 개 넘게 지금 있지만은 현재 경로당 운영이 급식하는데 좀 급급하거든요. 급식할 때는 어르신들이 모였다가 뭐 조금 이제 놀이하거나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다시 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요양원들이 있지만은 요양원에 가고 싶어도 등급이 안 되면 또 못 들어가고, 그래서 태백에는 그 양로원 체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공기 좋고 이 실버 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항로화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준비될 필요가 있고, 통합 돌봄을 통해 갖고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급식도 좋은 급식을 제공받고 갈 수 있는 통합되어 있는 장소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지역마다 있는 그냥 그 어르신들이 잠깐 모여서 여담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어르신들이 좀 모여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받고 그리고 급식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심 장소가 앞으로 태백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실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태 후보자 자유 발언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시민들과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살면서 인생 지로는 사람은 듣고 보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꿈을 꾸지 못한다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 돼서 도시재생 쪽으로 경험해 오던 것을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면서 배우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저는 이 지역에서 자라났고 이 지역에서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도시재생 측면에서 작은 샛들마을 사업 같은 그 취약지구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것 사업을 공모 사업을 더 따오게끔 하여 갖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고자 원합니다. 또한 저 역시 또 사회복지사 역할도 하고 아이들 도서관 만들기도 해봤기 때문에 작지만 그러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현 정부와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뛰어서 발이 닿는 데까지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 개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아니면 여의도까지라도 달려가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힌 우리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정영태 후보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강호정 송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